9월 14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영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는 뭐 뭐니 해도 역시 이세마들의 잔치입니다. 서울에서 문화일보배 대상경주가 열리고 부산에서는 강서구청장배 대상경주가 이세마들을 대상으로 열리는데 향후 26년도의 판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 경마는 약간의 혼전도가 좀 보이고요. 부산 경마는 어느 정도 능력의 우위열이 가려지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뭐 경마라는 게 뭐 늘 능력마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세마들의 잔치 문화일보배 대상경주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출전을 안 하는 마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세마의 글쎄요 대표는 아닌 그런 마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루키 경주답게 출전하는 마필들 자체가 경주 경험이 뭐 그렇게 많은 마필들도 아니고 이세마필이라는 거는 결국 매주 성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어떻게 뛰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 마필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걸 좀 유심히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루키 경주에서 예상외의 고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너무 과감한 승부는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배팅을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게 경마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2번마 블루레인, 4번마 레베랑스, 5번마 리플렉트, 8번마 라이브스타, 9번마 동강의 스타, 11번마 이안퍼스트 이 정도 한 6마필 정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이 경주가 뭐 이제 시네마들의 경주니까 솔직히 전개가 어떻게 나온다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뛰어온 모습을 보면요, 일단 뭐 4번 게티에 있는 이제 레베랑스, 그리고 8번의 라이브스타, 그리고 10번의 라이트윙, 이런 마필들이 초반 좀 발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앞선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고, 이 뒤를 이어서 2번마 블루레인이라든가 5번마 리플렉트, 그리고 9번마 동강의 스타 등이 따라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11번마 이안퍼스트가 과연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다 불안해 보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이 4번마 레베랑스하고 8번마 라이브스타 뭐 이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2번마 블루레인이나 11번마 이안퍼스트 이런 마필들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4번마 레베랑스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1200m 선행을 가고 막판 걸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늘어났다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이고요. 8번마 라이브스타가 아마 이번 경주에 강력한 우승 후보마로 대두가 될 텐데, 자,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를 했죠. 이게 초반에 스타트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주춤했는데 바로 외곽으로 빼면서 이동화 기수가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3, 4코너 이후에 이제 앞선으로 나갔죠. 그리고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9번마 거센드르가 날라오면서 아쉬운 2착을 했습니다. 이때 이 라이브스타하고 킹마스터 두 마필이 막판 직선주로 한 200m 남겨놓고 경합 상황을 벌였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마필의 걸음이 완전히 뭐 죽었다, 그러니까 뭐 땅을 판다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거센대로의 막판 탄력도 좋기는 했지만 이 앞선을 가는 라이브스타나 킹마스터의 걸음이 갑자기 무뎌졌습니다. 자, 1200이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도 역시 1200인데 이번 경주에 이 8번마 라이브스타가 만약에 외곽에서의 압박이 심하게 온다면 저는 인기도에 비해서는 막판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여기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라이트윙은 일단 뭐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 뒷심이 검증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이긴 하지만 장추율 기수가 어쨌든 발빠른 순발력으로 앞선에 갈 수밖에 없는 마필인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들 뒷심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일단 이 9번마 동강의 스타, 경마 대통령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동강의 스타는 지금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발주를 좀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10번 게이트에서 역시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근성을 보이면서 직선주로 탄력적인 걸음으로 3차에 입상을 했는데 이번 경주 저는 앞선의 마필들이 좀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이 9번마 동강의 스타의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마필의 조교 상태로 보면 이 11번마 이안퍼스트 뭐 어찌 보면 기수 많은 그 출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짭짤하게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기수인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마답지 않게 좀 여유로워 보인다고나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쓰는 마필입니다. 이 클로즈 플라잉의 자마들이 대부분 뒷심은 있는데 앞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경주 조교하는 모습으로 봤을 땐 상당히 마필도 가벼워 보입니다. 자, 여기에 5번마 리플렉트, 제가 좋아하는 이제 레이스데이의 자마죠. 이 4번마 레베랑스도 역시 레이스데이의 자마입니다. 근데 이마필이 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시면 뭐 기록도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철저하게 잡고 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주행심사는 주행심사다라는 생각으로 이마필에 기승을 했던 것 같고요. 조제로 기수가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마필 가는 대로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걸음을 좀 숨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마필이고 역시 상승세의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만만히 볼 수는 없고요. 자, 이번마 블루레인은 일단 직전 경주 편성이 강했습니다.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뭐 스타트가 안 되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데뷔전에서는 보면 유니버설한테는 졌지만 뭐 용비시나 질풍아 이런 마필들은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성은 분명히 있고 직전 경주와 비교를 할 수는 없죠.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마 블루레인 강자와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 이 점은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 그리고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을 조금은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또는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결국 일경주긴 하지만 주로 상태가 어떠냐를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그냥 마법 순서대로 네 마필, 제가 보는 네 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2번마 블루레인, 5번마 리플렉트, 9번마 동강의 스타, 11번마 이안퍼스트. 이 중에서도 저는 이 5번마 리플렉트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조교 모습이 좋았던 11번마 이안퍼스트가 과연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치가달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제 방송이 좀 길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좀 간결하게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다 보면 또 길어집니다.
참, 어쨌든 뭐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700m에 출전하는 국산마 6등급 마필이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부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필의 능력이 있어서 인기마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들이 너무 없으니까 밀려서 인기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필의 능력을 그만큼 믿을 수 있느냐, 인기 순위만큼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그나마 되는 마필, 즉 능력이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보여준 모습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을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일단 1700m 경주라는 거죠. 뭐 조촐한 편성이긴 하지만 1700m 안게이트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2번마 여명의 순간과 3번마 PNS파 이 두 마필이 초반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죠. 저는 이 3번마 PNS파가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렇습니다. 게이트도 안쪽에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 순발력을 보였고 일반 편성에서도 앞선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막판에 걸음이 무뎌지기는 했지만 이번 경주는 3번마 PNS파가 만약에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가면 쉽게 견제할 수 있는 마필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마 여명의 순간이 이동화 기수 입장에서 편성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붙일 가망은 있지만 저는 PNS파가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 마필 2번 편성은 뒤에서 올라갈 마필들이 크게 있질 않다 보니까 그냥 앞선에서 끝날 가망도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여기에 5번마 흥행돌풍이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일반 경주에서 경합을 좀 했던, 싸움을 좀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흥행돌풍 입장에서는 편성이 엄청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고요. 4번마 골든메이커는 뭐 볼 게 없죠. 그런데 조교는 너무 좋습니다. 이 조교가 좋다라는 게 이번 경기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도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웬만한 편성에서 다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이 8마필들과 상대 비교를 했을 때 이 4번마 골든메이커가 어쨌든 조교로는 상당히 좋다. 근데 이 마필이 뛴 지금 그 경주들을 보시면 솔직히 추천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역시 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보니까 1번마 스트리트 로비가 인기마가 될 것 같고 2번마 여명의 순간 뭐 5번마 흥행돌풍 뭐 8번마 푸르프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1번마 스트리트 로비 1700의 게이트 2점 그리고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2km의 감량 2점 이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데 선행 갈 수 있느냐입니다. 선행을 만약에 못 가면 갇히는 거죠. 근데 2번, 3번의 순발력이 좋다 보니까 초반 자기 전개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막판 끌고 올라올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뒷심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 그나마 뒷심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은 7번마 창조의 기둥 정도인데, 글쎄요, 초반에 벌어진 거리가 좀 아쉬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흥행돌풍, 3번마 PNS파, 2번마 여명의 순간,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골든메이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글쎄요 인기마들하고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나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인기마 선전 구도가 될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번마 퍼펙트 다나은, 2번마 화이트 칼라, 5번마 즐거운 상상, 7번마 기대하라. 이 네 마필 선에서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경마의 의외성은 항상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보여준
능력이라든가 컨디션 그리고 조교 모습까지 감안을 하면 역시 이 네마필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 중에서 1번마 퍼펙트 다나은이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이고요. 5번마 즐거운 상상 그리고 7번마 기대하라까지 이 세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와 있고 2번마 화이트 칼라가 이번 경주 선행을 가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어쨌든 뭐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양호해 보이고요. 빅투아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마필과는 호흡이 잘 맞는 기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죠. 부담 중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선행을 모색할 그런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야지만 이 부담 중량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이트 칼라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이 마필을 견제할 수 있는 마필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인기마인 1번마 퍼펙트 다나은이나 5번마 즐거운 상상, 7번마 기대하라가 다 보면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면에서도 2번마 화이트 칼라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자, 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 1번마 퍼펙트 다나은은 올해 이제 3월 달에 나오고 6월 달에 나오면서 휴양 거쳤는데 이 휴양 기간 동안에 마필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마필의 뭐 근성이 좀 좋아졌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필의 변화는 왔는데 자, 승군전이라는 부담 역시 있고요. 5번마 즐거운 상상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은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은 전력이 뭐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제가 좀 기대를 갖고 있는 마필은 이 7번마 기대하랍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뭐 조제로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점도 있지만 이 마필은 보면 전형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그런 전개의 이점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제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인데 컬러즈 플라잉이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들이 대부분. 근데 초반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늑발을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7번마 기대하라는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스타트를 끊어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2번마 화이트 칼라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여기에 1번마 퍼펙트 다나은, 5번마 즐거운 상상, 그리고 7번마 기대하라가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좀 붙일 가망이 좀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 조금 봐줘야 될 말이 6번마 에클레어 정도인데 이 마필이 역시 앞선을 가면 좀 재밌는 승부가 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뒷심이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번마 에클레어가 2번마 화이트 칼라보다 안게이트 쪽이었다면 조금은 더 강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화이트 칼라가 쏘고 나오는 가운데 에클레어가 그 어깨짚어 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마지막까지 버틸 힘은 좀 없어 보여서 저는 이 6번마 에클레어는 이 전개로 좀 어려운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화이트 칼라, 7번마 기대하라, 5번마 즐거운 상상,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퍼펙트 다나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앞말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약간의 좀 혼전 구도의 편성입니다. 입상 후보마가 상당히 좀 많은 경주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구도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 이거에 과연 적응할 수 있는 마필이 어느 마필이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관심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일단 제가 두 마리를 제외를 할 건데 7번마 러브 스칼렛 최근 인나빈 기수가 많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이 직전 경주를 보시면 인기 1위마였습니다.
그리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는데 시종일관 외곽에서 돌다가 3, 4코너 딱 들어서면서 안쪽으로 파고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힘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6월 14일 경주를 보시면 역시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면서 들어왔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 앞선이 상당히 좀 강한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브 스칼렛이 초반에 따라붙기가 쉽지가 좀 않을 것으로 보이고 8번마 럭키데이는 솔직히 조교 모습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마필이 레이스데이에 잠한데 420kg대 좀 마체가 좀 작습니다.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은 보이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마필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앞선에 붙이기도 어렵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도 저는 좀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럭키데이도 저는 좀 뒤로 돌릴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 간단하게 봅니다. 2번마 보스토크, 4번마 내길의 에이스, 5번마 차민퀸 이 마필들이 선행을 가는데 어쨌든 인기마들입니다. 근데 인기마들의 지금 질주 습성이 좀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이 선행마 선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겠지만 1400m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한다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뒤에서 이 마필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이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 마필로 이 3번마 혁명의 질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제 1800m 직전 경주 1800m 장거리에 도전을 해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고요. 그전 경주는 이 스타트가 어느 정도 됐지만 초반에 약간 좀 무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막판 걸음이 좀 무뎌졌는데 자 일단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제로 기수가 초반에 이 혁명의 질주도 어느 정도 좀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앞선의 마필들과 막 경합을 하면서 선행 쪽으로 가지 말고 뒤에서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1400m에선 분명히 한 번의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마필이 이 500km대의 좀 거구의 마필이거든요. 근데 마필을 딱 보시면 그렇게까지 막 크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m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결국 앞선에 가는 이 2번마 보스토크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시네마죠. 어쨌든 시네마고 떠오르는 마필이기는 한데 일단 앞선을 가야 되고 4번마 네기리 에이스는 최근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역시 선행을 모색할 거고 5번마 차민퀸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선 장래 기대치는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인디밴드의 자만데 의외로 순발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마필도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2번, 4번, 5번이 초반에 강하게 선두권에서 좀 경합을 할 수밖에 없고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3번마 혁명의 질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혁명의 질주, 5번마 차민퀸, 2번마 보스토크,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내길의 에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혼합 4등급의 경주가 상당히 저는 좀 어렵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들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참 가늠이 안 되는데 1800m 지금 현재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혼종구도이기는 한데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 인기만은 있죠. 근데 그 인기만가 꼭 능력만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의외성은 좀 있다. 근데 결국은 이런 편성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인기만 쪽으로 갑니다. 예상 자체는. 그럴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편성에서는 당일 현장 컨디션, 현장 마필의 상태, 주로 컨디션, 뭐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마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마 클린트 월드. 자, 이 마필은 데뷔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계속 바닥권입니다. 최근에는 이 마필이 보면, 뭐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마필도 아니고, 뒷심이 아예 없는 마필도 아닌데,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이번 막 킹칼레는 뭐 볼 게 없죠.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바이언의 자마인데 어떻게 보면 1세대 바이언의 자마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적응을 좀 못하고 있고요. 자, 3번마 영혼 자이언트는 뭐 당연히 이번 경주 인기마입니다. 승군전이죠.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계속 인기 마필입니다. 근데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도는 마필인데 이제 순발력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고 가는 마필이기는 한데 막판까지 잘 버티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승분전이긴 하지만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앞선에서 좀 전개하기가 좀 유리해진 그리고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점을 좀 받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사반마 젠틀야라도 2월달 경기 이후에 직접 8월달 휴양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큰 특징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글쎄요 조교도 보면 조교 모습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좀 하위군의 마필들을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저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이 젠틀야라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휴양 복귀 전에 조제로 기수를 한번 기승을 했었죠. 이마필이 그냥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막판 한 번에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5번마 발더스 드래곤은 여기 나와 있는 마필 중에서는 신마죠. 3세 마필이고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8월달 데뷔전을 이제 1400으로 선택을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경주력을 보이면서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이고 주행 심사 모습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연습 주행 디에고 기수가 이제 연습 주행을 했는데 발주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발주가 좀 된다면 이마필이 이번 경주에 선행을 좀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직전 연습 주행 모습을 보면 기대치를 갖고 있을 수는 없는 마필이고요. 6번마 창조의 아침이 아마 이번 경주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그래도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이 마필은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정말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뭐 이런 마필이 되다 보니까 믿고 배팅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아침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너무 과한 인기가 몰렸을 경우에 과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마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7번마 누리천왕.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 편성에선 이 마필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16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기본적인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편성도 많이 약해졌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기 때문에 근성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승군전이어서 감량 이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게 전개될 그런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누리천왕은 전개 자체가 상당히 잘 풀릴 가망이 높은 마필이고요. 8번마 나소챗은 직전 경주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군을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강급이 됐던 마필이죠. 강급이 됐다가 직전 경주 우승으로 다시 승군을 한 마필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9번마 땡큐 대천 이제 8세가 된 마필입니다.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마필이고 뭐 더 이상 나올 거름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이번 경주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이긴 한데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인 3번마 영혼 자이언트나 6번마 창조의 아침, 7번마 누리천왕 이 세 마필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느냐라고 보는 가운데 이변을 일으킨다면 이 4번마 젠틀야라나 9번마 땡큐 대천 쪽에서 이변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을 갖고 고민을 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기수로 봤을 때 역시 조제로 기수의 상세가 더 무섭고 임다빈 기수가 최근 많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번마 젠틀야라 쪽에 조금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누리천왕, 6번마 창조의 아침, 3번마 영혼 자이언트. 아마 누구나 다 보는 마필일 겁니다. 여기에 복병마로 4번마 젠틀야라 이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조금 우열이 좀 드러난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죠. 5번마 최고 게임 그리고 8번마 세강 파이터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거의 뭐 최저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단방을 노리기에는 솔직히 불안 요소가 있죠. 8번마 세강 파이터 이번 경주가 이 2번마 세인트 루카 6번마 관악산 레오 8번마 세강 파이터 이 세 마필이 선행을 가고 5번마 최고 게임이 따라가는 전개 이 속에서 과연 마판 추이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문제는 이 8번마 세강 파이터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을 잡아낼 것이냐죠. 근데 이 1600m라는 경주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게이트 선행마가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경주 거리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외곽 게이트 쪽에서도 이 1600m가 마필들이 적응들을 해가면서 좀 승부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 문세영 기수가 이 세강 파이터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이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설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강 파이터 입장에서도 만약에 외곽에서 핑핑 도는 전개가 나와버리면 답이 없죠. 이 마필이 좀 상승세를 타다가 최근에 침체기를 좀 겪었습니다. 컨디션 난조를 보였는데 6월달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마필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비교적 편성이 강한 데서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세강 파이터를 여기서는 뒤로 돌리기는 좀 어렵고요. 5번마 최고 게임은 이제 4세가 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1600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생각보다 편성이 상당히 좀 강했던 경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이 5번마 최고 게임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마 세강 파이터보다는 오히려 5번마 최고 게임이 전개 자체는 더 유리하게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그럼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이번마 세인트 루카는 마음만 먹으면 이번 경주 단독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서 버틴다. 특히나 이 1600m에서 완게이트 선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가 선행만은 상당히 잘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는 좀 있지만 뭔가 좀 한 발이 좀 아쉬운 그런 마필이고요. 3번마 천장사는 지금 조교 모습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마필이 조교로만 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자, 4번마 컴플리트 리더도 전개만 탈 수 있으면 김성현 기수가 좀 기수는 좀 믿었지 못하지만 이 컴플리트 리더에는 그래도 김성현 기수가 적임 기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과연 전개를 잘 탈 수 있을까가 문제고요. 6번마 관악산 레오는 죽으나 사나 선행입니다.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8번마 세강 파이터가 어느 정도 괴롭히느냐죠.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8번마 세강파이터와 5번마 최고게임 이 두 마필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는 가운데 이 틈을 노리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어느 거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는 차라리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좀 노림수를 갖고 있는 마필은 이 7번마 구대비입니다. 자, 데뷔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다빈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다가, 지금 헤리카심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 점은 좀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보고요. 솔직히 뭐 제가 조교 전문가는 아닌데, 조교 모습 자체로는 구대피가 막 그렇게 좋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인데 발주 연습까지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구대피라는 마필이 최고 게임이나 세강 파이터에 결코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의 경주가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났는데 결국은 이 구대피는 발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좀 습관적으로 좀 늑발을 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 구대피가 지금 싸웠던 이 경주들을 보시면 비교적 강했습니다.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8마필 출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마필 정도만 딱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5번마 최고게임, 8번마 세강파이터, 그리고 7번마 구대피 이 세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7번마 구대피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8마필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6경주랑 분할이 된 경주죠. 이제 6경주하고 7경주가 만약에 분할이 안 되고 말들이 같이 출전을 했다면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데 분할이 되면서 맥이 좀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 서울 7경주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배팅을 크게 권하지를 않는 경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뭐 1번마 벌교의 스타가 뭐 압도적인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죠. 1600에 1번 게이트, 문세영 기수,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직전 경주 송재철 기수가 인기 1위인 마필을 가지고 초반 스타트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나왔고 1800m라는 경주거리도 연속해서 뛰어봤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3, 4코너에서 이 비전 파워가 넘어가 버리니까 아예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인기 1위마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 송지철 기수 상당히 기승을 많이 하는 기수인데 힘 한 배가 좀 안 됐던 그런 경주로 봤습니다. 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경주거리도 1600으로 줄이면서 선행만 대 1번 게이트다. 그럼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당연히 1번마 벌기웨이 스타를 뒤로 돌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 이 7번마 머스킷데이 제가 이번 경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전형적인 기복마인데 기본적인 근성을 갖고 있고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선택적 탄력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포기가 돼버리면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마필이고 승부가 된다 싶으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승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km의 감량 이점을 안았고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제 연속으로 기승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조교 모습도 좀 양호해 보이고요. 이번 경주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출전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막판 탄력을 붙이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될 요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킷데이라는 마필을 저는 좀 강하게 보고 있고 이러면 결국 일칠 단방이 되는데 문제는 6번마 금빛 전화가 껴들고 있죠. 자, 마이야 기수
최근에 서울 경마장에서 이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면 과거에 이제 문세영 기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마이야 기수가 보면 그렇게 뭐 인기마만 거의 타는 그런 기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고 있는 그런 기수고 어쨌든 앞선을 붙일 때 더 성적을 내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마피를 가지고는 다 앞으로 끌고 나와 버리는 그런 기수인데 일단 이 금피천하도 기본적으로는 기복마죠. 그리고 근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언제든지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 근데 문제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번마 벌교의 스타도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우위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쉽게 장담을 못하겠고 7번마 머스키테이는 이제 승분전이라는 부담에 기복마라는 것 때문에 장담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고 베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4번마 우왕룡하고 8번마 스파크 썬더가 나오는데 맘만 먹으면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나 이 4번마 우왕룡은 지금 26주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휴양 복귀 전이죠. 근데 이 마필이 휴양 이전에 상당히 좀 컨디션 저하를 보였던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임다민 기수가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붙잡고만 갑니다. 붙잡고만 가는데도 그냥 말이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조금은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8번마 스파크 썬더는 전개가 문제죠. 앞선을 붙일 수 있으면 이 마필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는데 강하게 믿고 배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인기마의 배당은 상당히 저배당이 될 거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경주는 저는 솔직히 손을 안 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1번마 벌교의 스타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우위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럼 강하게 믿을 수 있느냐의 판단은 뭐 각자의 몫이겠죠.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권하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문화일보배 이세마를 대상으로 한 대상경주 1200m 전체 13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일보배 이 서울에서 열리는 이세마 대상 경주는 약간의 좀 혼종 구도고요. 부산 경주, 이 다음에 열릴 부산 경주는 좀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결국 이번 경주는요, 이세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전적이 어떻고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현재 이말의 상태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이번 경주의 핵심은 이 13번마 무제한급입니다. 뭐 인기도 당연히 1위겠죠. 근데 1200m라는 단거리에서 어린 마필이 최외곽 게이트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마필은 이제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는 솔직히 외곽이라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그런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빅토아로기스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원래 이번 경주는 직전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우승을 했었던 치프스타가 지금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21점 운병기 마방에서 역시 갖고 있는 이 치프스타인데 금화필이 나오지를 않고 지금 무제한급이 출전을 하면서 이제 최고 인기마가 됐는데 저는 외곽이기는 하지만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이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뭐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고요. 솔직히 저는 뭐 대상경주 그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의 어느 정도 능력들이 좀 있는 마필들이 나오는 거고 대상경주를 대비한 뭐 조교나 훈련 상태도 다 양호하기 때문에 결국 이 마필들이 어우러졌을 때 어떤 전개가 나옴으로써 어느 마필이 유리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세 마필들은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솔직히 이번 경주는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간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여기 11번마 원평 스킷이 나오는데
직전 이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제가 좀 노림수를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타트가 딱 되면서 약간 이제 외곽으로 사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주행 자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뒤로 쳐주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에 마이야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이 그냥 그 사행하는 모습은 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1번 원평 스킷도 제가 장래 발전 기대치를 되게 높게 보는 마필입니다. 다만 외곽으로 좀 밀렸다라는 게 이게 또 이런 사행의 모습을 보일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전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11번만 원평 스킷도 13번만 무제한 끝과 마찬가지로 꼭 그렇게 선행만 고집하는 마필이라기보다는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서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유니카입니다. 글쎄 이름값으로 보면 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뭐 많아봐야 이전 팀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 내용을 그 편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어떨 것이다를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 유니카의 조교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완전 늑발을 하고 막판 올라왔거든요. 이 1000m에서 솔직히 추입 승부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였고, 이번 경주 역시 1200m 경주에 앞선에서 혼전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경주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좀 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유니카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가망이 높은데 그만큼 배당의 메리트는 있는 거고요. 2번마 신라인 파이터나 4번마 JD 강자, 그리고 6번마 환상의 나라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마필들이 다 선행 경합을 해야 되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버티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차라리 데뷔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이 3번마 디네, 미스터 크로우의 자마입니다. 자, 3번마 디네가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압도적 인기 1위마였는데 솔직히 그 당시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가 그런대로 저는 좀 좋아 보이고, 뭐 어쨌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경주에는 좀 강한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수의 기승수를 좀 믿어보는 경주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쨌든 뭐 대상 경주기 때문에 네마피를 마번 순서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3번마 디네, 7번마 유니카, 11번마 원평스킷, 13번마 무제한급. 특히 이 중에서도 이 7번마 유니카, 이마필이 선전을 하면 좀 재미있는 배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9번마 대원용마가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 1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원용마가 인기 1위다. 그러면 뭐 이 편성은 상당히 약한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딱 보시면 게이트에 이점 있는 이 1번마 스마트 A1, 3번마 관악산 체크인, 9번마 대원용마, 10번마 마니노다지, 이 마필들이 초반에 앞선에서 이제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높죠. 자, 1번마 스마트 A1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이제 승군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좀 앞선에 붙이면서 끈끈함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어쨌든 게이트가 상당히 좀 유리해졌다. 이 점이 좋아 보이고요. 3번마 관악산 체크인은 역시 직전 승군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필이 계속 1400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경주 거리를 줄였죠.
경주 거리를 줄이면서 1200m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지금 출주 주기는 길어졌지만 기습 선행을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가장 재미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9번마 대원용마는 좀 외곽에 밀렸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번 경주 뭐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편성은 조금 약해졌습니다. 17번을 나와서 아직 우승이 없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약해졌다라는 거고 10번만 마니노다지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 국산마 육군 고별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 승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분전이다 보니까 감량 이점도 좋고 한데 어쨌든 이마필도 입상에 성공을 하려면 앞선을 가야 되는데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앞선에 비교적 발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글쎄요,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선행마 중에서는 뭐 1번 스마트 의원, 3번 관악산 체크인, 9번 대원 용마 요 세 마필 정도 싸움에서 어느 마필이 버티느냐고요. 자, 그러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선행마들이 뭐 압도적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만한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오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자리를 잘 잡고 갈 수 있는 마필이 결코 유리해지는데 일단 이 6번마 브리더 트로피가 전개상으로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요. 막판 뒷심도 있는 마필.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마필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힘 한 배를 하고 막판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승술이 좀 필요한 마필인데 그리고 전개를 타려면 그래야 되는데 과연 김성현 기수가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김성현 기수가 오히려 선행 경합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브리더 트로피가 갖고 있는 전개의 장점이 해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교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6번마 브리더 트로피는 뒤로 돌리고요. 그러면 결국은 앞선에 가는 마필들선에서 끝나는 게임에서 다만 한 가지 5번마 카민스톰 자 10번을 나와서 뭐 아무 뚜렷한 모습이 없는 마필입니다. 강금마저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 확 올라갔고 그런데 어쨌든 뭐 해볼 만한 상대 만난 거죠. 카민스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 경주 이 카민스톰이 선입권에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뭐 완전 바닥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카민스톰 입장에서는 하위군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카민스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관악산 체크인, 9번마 대원용마, 1번마 스마트 A1,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카민스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알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경주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혼종구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으로 봤을 때 충마는 좀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2번마 퀀텀 K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하고 다만 문제는 기복마죠 이 마필이. 그러니까 기복마를 놓고 배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는 또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2번마 퀀텀 K를 쉽게 뒤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은 어떠냐면 솔직히 다 도찐개찐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비슷한데 아마 이 8번마 컴플리트 브로가 승분전이기는 하지만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장래 발전 기대치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마필이 지금 승군전에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도 있고 5번마 실크 스펙터 지금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승군한 이후에 최근 두 경주 다 바닥권에 머물고는 있는데 앞선을 가지는 못했죠. 저는 주구나서나 이번 경주 박태종 기수가 이 실크 스펙터를 가지고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마필이 선행을 딱 가면 전개 자체가 이 5번마 실크 스펙터 그리고 7번마 준마 포스 8번마 컴플리트 브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가고 앞선에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이 뒤에 2번마 퀀텀 K 4번마 청해스타 그리고 9번마 마이티 봄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6번마 라운 니진스키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전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전개대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8번마의 전개가 꼬일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8번마 컴플리트 브로우가 조금 더 빠르게 앞선을 나가버리면 5번마 실크 스펙터나 뭐 7번마 중마 보스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럼 컴플리트 브로우가 손쉽게 이제 앞선을 장악하고 가는 순간엔 입상의 확률이 높아지는데 저는 5번마 실크 스펙터가 앞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8번마 컴플리트 브로 입장에서는 승군전에다가 앞선을 못 가는 전개가 나왔을 때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번마 뭐 퀀텀 K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복마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싸웠던 편성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이번 경주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9번만 마이티봄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상당히 많이 하는 마필인데 19번을 나와서 지금 우승이 없죠. 2착 3회, 3착 7회.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최근 두 경주는 뭐 김성현 기수, 디에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스타트 자체도 안 됐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 당시만 해도 앞선 전개라는 마필이고 근성으로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스타트가 안 되면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 경주도 이 9번만 마이티 보험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험 좀 뒤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자 일단 기수가 시시온 기수고요. 조교 모습이 제가 봤던 지금까지 이 마이티 보험을 봐왔던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난 거고요. 그러면 마이티 보험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5번마 실크 스펙터와 조금은 빠르게 따라붙을 9번마 마이티 보험이 앞선에서 경험을 하는 가운데 2번마 퀀텀 K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붙일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 자 6번마 라운디진스키는 일단 보여준 모습으로는 약세입니다. 여기서는 약세는 맞는데 앞선에서 지금 생각보다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들이 많은 편성이다 보니까 앞선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6번마 라운 니진스키로 보고 특히나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면 아시겠죠. 조제로 기술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웬만한 마필에서는 거의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퀀텀 K, 5번마 실크 스펙터, 9번마 마이티 봄,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라운 니진스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인기마 선정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기마들 중에서 과연 어느 마필이 좀 전개를 잘 탈 수 있느냐, 뭐 이런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는데, 자, 일단 여기 나온 여러 마필들 중에서 이 10번마 울프 플레이가 거의 이제 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기 휴양이죠. 작년 12월 달에 경주에 나오고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1등급에 올라와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상당히 좀 좋아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양 복귀 이후에도 뭐좀 열심히 뛰는 모습, 아직 5세 마필이기 때문에 6, 7세까지 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용암세상, 3번마 빅스고, 7번마 리얼마, 11번마 마이웨이, 뭐 이 정도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도 이 마필 선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자, 이게 1400m 경주거든요. 근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 2번마 세네킨인데, 만약에 이번 경주가 1200m 경주라면 세네킨을 저는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발력 자체만 놓고 보면, 그리고 근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번마 세네킨이 절대 빠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근데 1200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1400m에서는 뒷심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마필이 2번마 세네킨이고요. 이 세네킨이 특별한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인기마서에서 끝날 텐데, 장단점은 다 있죠. 1번마 용암 세상은 기본적으로 승군전이라는 겁니다. 9번을 나와서 6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3착 1회 타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상승세 직전 경주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에서 우승했고 강자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어쨌든 2군마지 않습니까? 2군마에서 지금 1군으로 승군을 해서 승군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담이 있을 뿐더러 또 17주 만에 출주했다라는 이런 부담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3번마 빅스고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부담 중량이죠. 근데 직전 1600m에서도 이 부담 중량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 빅스고는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뒷심, 여기에 근성까지 겸비한 마필입니다. 어쨌든 1등급의 대상 경주는 아니더라도 일반 편성에서는 언제든 강자가 될 수 있는 마필인데, 연속해서 지금 부담 중량이 높다. 계속해서 이 마필은 부담 중량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만, 막판 탄력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7번마 리월마는 기본적으로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 될 수는 있는데, 이번 경주의 이 마필의 장점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앞선의 마필을 어깨 짚어가면서 막판까지 좀 경합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11번마 마이웨이가 상당히 마필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원래는 하이군 시절에는 선행만 고집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안 되는 편성에서 좀 고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봤던 마필인데, 최근에 그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좀 전천후 마필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1등급의 뭐 강자급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빅스고와 마찬가지로 일반 경주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마이웨이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외곽으로 좀 밀렸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인기마들이 장점과 단점을 지금 다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 자체는 인기마 승부겠지만, 이 인기마들 내에서의 승부는 약간의 변수가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들 중에서는 조금 밀려있는 이 7번마 리월마, 배당의 메리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조금은 높게 보고 전개로 봤을 때 이 7번마 리월마의 전개가 가장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리월마, 1번마 용암세상, 11번마 마이웨이, 그리고 목병마로 3번마 빅스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